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성형외과 김덕열 교수님 모시고 유방암 수술 후 재건 수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유방 재건 수술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역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에서 유방 성형 및 재건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장 김덕열입니다. 네, 우선 환자분들이 유방 재건술을 받고 난 직후에 상처 관리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습니다. 상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될지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상처 관리는 퇴원 후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요새는 수술 후에 삶을 영위하면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서 되게 이제 피주머니나 실밥을 가지고 이제 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방수가 되는 그런 소독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간단한 샤워나 자가 소독이 대부분 이제 가능합니다. 외래에서 실밥을 제거한 후에는 이제 실리콘 흉터 제품들 사용해서 상처의 개선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간혹 속옷 착용 시에 수술 부위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수술 부위가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이제 핫팩이나 온연찜질 같은 것은 이제 피해야 합니다.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이나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가능할지요? 유방암 수술 후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수술한 쪽 파를 이제 사용해도 되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여부와 그 범위, 등 근육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 여부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퇴원할 때쯤이면은 어깨 높이 정도로의 팔들기라든가 머리 감기 같은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 이후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상처가 많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성급한 마음에 무리한 움직임이나 과도한 스트레칭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가 뜨끔하다거나 맺힌다든가 하는 그런 통증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흉터살이나 구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마사지 같은 걸 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돼서 일상생활이나 운동 같은 것도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방암 환자분이 즉시 재건 수술을 받는 경우에 사실은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의 시기하고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이 재건 수술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제 유방 재건술의 경우에 유방 전 절제술에서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에 비해서는 그만큼 수술 범위도 크고 회복 시기도 늦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재건술이 수술 부위의 회복을 더디게 하지는 않지만 재건된 조직 또는 고형물이 안정이 되는 기간이나 이제 과정이 아무래도 필요해서 대부분의 3주 전후에 수술 급성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이제 보조 항암 치료를 계획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 상처 안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 달이나 한 달 이상 또는 수술 후 6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우에 보조 항암 치료와 상처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전신적인 상태가 아무래도 제일 회복에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치유가 잘 되고, 그리고 늦지 않게 보조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환자분들 입장이나 저와 같은 혈액종양내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주 정도의 최대 기다리는 기간 정도면 아마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나중에 치료 재발 억제하는 효과 면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면 보형물을 넣고 재건 수술을 한 경우에 혹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보형물이 방사선 조사를 좀 막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겨드랑이 같이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고, 가슴 부위를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최근에 경험 많으신 전문 교수님들이 그런 조사량이라든가 그 조사 각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유방 재건술을 받는 환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의학 방사선 치료하는 이 기술의 발전도 더불어서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우면은요, 유방암 재발 검사를 뭐 한 6개월마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발을 발견하는 걸 혹시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그리고 유방 촬영술을 할 때 혹시라도 유방 재건술을 했었던 유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걱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자가조직 재건 후에 발생하는 부분 지방괴산과 이제 유방암의 그런 재발과 혼동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재건 후 진단과 치료 관련해서 경험 많은 숙련된 전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많이 감소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재건을 하더라도 재발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비침습적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초기 보형물 재건했을 때 조직 확장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 확장기 마그네틱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촬영과 관련해서는 미리 교수님과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유방 실질을 압착하여 진행하는 유방 촬영술 역시 보형물 재건이나 자가조직 재건 한 경우에 검사 전에 미리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유방 재건술을 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숫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영상의학과의 어떤 판독술도 점점 발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항상 검사를 하는 게 유방 촬영술이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 네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검사거든요. 유방을 이렇게 압착을 합니다. 기계로 압착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건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재건한 조직이라든지 보형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우리가 제대로 어떤 유방암 재발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고, 대신에 뭐 그걸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라는 검사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 유방 MRI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재발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재건술을 할 때 유방 재건술을 유방암 있는 쪽만 할 게 아니고 반대쪽도 같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수술을 하면 어떨까, 이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나요? 네, 종종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많은 환자들이 유방암 수술로 자신이 가진 유방 본연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이제 유방 재건, 특히 이제 즉시 재건을 하는데요. 근데 이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다른 수술, 이제 주로 반대쪽 수술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예전의 모습 또는 반대편과의 균형 잡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 재건술을 하고 나서 장기 합병증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보형물을 넣은 자리에서 암이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유방 보형물을 넣은 환자분들에서 림프종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도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가조직 재건이 아닌 유방 보형물로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유방 보형물로 인한 그런 희귀 림프종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형물 중에서 특히 이제 거친 표면을 가진 일부 타입에서 지속적인 장액 발생과 면역 반응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주로 미용적 유방 확대술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재건 수술에서도 일부 사용되었었는데 현재는 해당 타입은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재건 수술 받은 이후에 이제 그런 지속적인 장액종과 같은 증상이 있지 않는 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면서 추적 보고 있지, 유방의 예방적인 보형물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는 이제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확률적으로 그런 이제 이 암이 발생할 그런 이제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거죠. 희귀 림프종이기 때문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발견된 케이스들이 있고 해서 이게 재건 수술 이후에 보형물에서 발생했느냐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미용 수술에서 확대 수술했을 때 발생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별개로 한때 국산 유방 보형물 중에서 식약 처가와 다른 원료 사용을 해서 승인 취소가 되고 제품 회수가 되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러 문의가 참 많았었는데요. 이 역시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이라는 것이 이제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여러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정기적인 진찰과 지속적인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수술 후에 유방 재건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한 점이 많은데 좀 나오셔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방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전에는 이렇게 흔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나오는 거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조기 검진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진행된 유방암으로 인해서 재건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방암 이후에 재건성에 대한 인식이
것이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논의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유방을 절제하더라도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서 재건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건을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새는 강조되고 중요시되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암 수술 후의 삶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대비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담당하시는 수술하시는 분과 이제 보조 항암 치료를 하시는 저희 문 교수님처럼 교수님들과의 적극적인 상담과 그런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형외과 김덕열 교수님을 모시고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술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지 여러 가지 자세한 도움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유방암 수술도 하시고 보조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잘 받으시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완치하시고 그리고 유방 재건 수술까지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자신감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여러분이 암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